그러면 ERP 인사 1급 2019년 3회 이론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부터 봅시다. 다음 중 ERP 도입의 예상 효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요거 너무 많이 봤죠? 그쵸? 1번 리드 타임이 증가한다가 아니고 리드 타임이 감소한다겠죠? 그쵸?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요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ERP의 기능적 특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중복적, 반복적으로 업무하던 처리를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속한 정보 사용 가능하고, 투명하게 구현, 요런 것까지 기능적 특징 맞습니다. 근데 기존 하드웨어와의 연계에 있어서 보수적이다. 요게 아니고 하드웨어와의 연계가 되게 유연하게 잘 통하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할 때 요거 프린트 내용 꼭 익히라고 했죠. 기능적 특징은 솔직히 좀 더 많아요. 근데 요걸 다 외우는 건 힘들기 때문에 기술적 특징을 좀 외워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3번 ERP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뭐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 전사적 참여 다 좋습니다. 근데 경영진 중심으로 된 프로젝트 진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중심이 되는 프로젝트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다음 4번 ERP 발전 과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요거 순서 꼭 외우라 그랬죠? MRP1, MRP2, ERP 그리고 확정형 ERP, ERP2라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한 번씩 봐주시고요. 요거 내용도 각각 속하는 내용도 조금씩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5번 문제 볼게요. 차세대 ERP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거 이제 중요하다 그랬어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요즘 자주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구조화 데이터와 비구조화 데이터를 동시에 이용하고 그리고 미래 예측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어떤 거를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구조화만을 사용하지 않고요. 비구조화도 사용한다. 그쵸? 요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조화 데이터와 비구조화 데이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밑에다가 대표적인 내용 써놨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인적자원의 기본 기능 외에 조직 내 인적자원의 확보와 개발, 보상 및 유지라는 큰 흐름 아래 이루어지는 실무 운영 기능 중에서 안전, 보건 관리와 이직 관리, 노사 관계 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요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지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거 다른 거는 뭐 굳이 잘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요거 유지 기능이라는 거 정도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7번 문제. 직무평가의 방법 중 비계량적 평가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비계량적 방법은 이제 종합적 방법이 아닌 것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적, 계량적인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점수법이나 요소 비교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봤을 때 요거 잘 확인하라 그랬죠. 종합적인 평가 그리고 분석적 평가 요거를 다른 말로 계량적 방법, 비계량적 방법 요렇게 설명한다. 요렇게 말했죠. 그렇죠? 파악 한번 해주세요. 8번 문제. 다음 직무 설계의 방법 중 과업의 다양성을 늘리기 위해 단순히 수평적으로 직무를 확대시켜 보다 다양하고 흥미있도록 하나의 직무에 또 다른 직무를 추가시키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요거 되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요런 거 직무 확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직무 확대, 직무 순환, 직무 충실화 요 세 개는 알아주셔야 돼요. 직무 전문화까지 요 정도는 알아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잘 나오는 세 가지 정도만 이렇게 표로 준비해 봤습니다.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요 정도는 알아주셔야 돼요. 직무 확대는 한 가지만 작업하던 거를 동시에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하는 거. 직무 순환은 여러 가지 직무를 돌리는 거.
그렇죠? 그리고 직무 충실화는 책임과 권한, 요게 키포인트라 그랬어요. 책임과 권한을 늘리고 능력 발휘를 가능하게 해서 보람과 도전성 있는 직무를 만든다. 요게 직무 충실화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인력 과잉의 경우 조치해야 할 행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력 과잉일 경우 사용하는 거 직무 분할, 조기 퇴직, 다운사이징, 정리해고 요렇게 있고요. 그리고 인력이 부족할 때 쓰는 거 초과근로, 임시직 고용, 파견근로, 아웃소싱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인력 자원의 내부 공급 예측 중에서 인적 자원의 현황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조직 내 특정 직무가 공석이 될 경우에 누가 여기에 투입될 것인가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실무부서 단위의 인력 공급 예측에 가장 잘 활용되는 예측 방법은 이렇게 돼 있죠. 잘 나오는 거는 이제 대체도법하고 마코브 분석. 마코브 분석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요즘에는 이제 마코브 분석만 하도 체크를 많이 해서 다른 것도 좀 섞어 나옵니다. 여기 문제에서 키포인트는 두 번째 줄에 공석이 될 경우에 누가 여기에 투입될 것인가?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요거를 다른 사람으로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인가? 요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 대체도법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키포인트 갖다 놨으니까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11번 문제. 다음 중에서 관리직이나 전문직 선발 시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 다수의 면접자가 한 사람의 피면접자를 상대로 면접하는 방식. 여기까지만 읽어도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다수의 면접자가 한 사람의 면접자를 상대로 면접을 한다. 요런 거 뭐라고 해요? 패널 면접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11번의 답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다음 중에서 현재 종업원에게 시험을 실시해서 그 시험 성적, 그리고 예측치죠. 그거하고 종업원의 현재 직무와 상호 비교를 통해 시험의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엇인가? 요렇게 나와 있죠. 요럴 때 나오는 거, 지금 키포인트, 여기 지금 쫙 나와 있죠. 어떤 거를 주로 나타내는가?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타당성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타당성의 종류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일시정지를 해가지고 조금 적어주시는 그러한 식으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타당성 종류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시 타당성이 뭔지, 예측 타당성이 뭔지, 내용 타당성, 구성 타당성, 기중 타당성이 뭔지 이런 것들 다 체크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에서 풍부한 경험 축적과 능력 개발을 촉진하며 미래지향적인 인력을 갖추고자 하는 인력관리 원칙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요런 거, 인력을 갖추고자 하는 인력관리 원칙, 인재 육성의 원칙이다. 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4번 문제.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 이제 직무 평가라고 해주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앞에를 보니까 모모의 결과는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로 총합 정리되어 가지고 자료를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가 더 앞에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직무 분석이 제일 앞이고 그걸 토대로 직무 기술, 직무 명세를 쓴다. 요 순서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직무 분석, 직무 기술, 직무 명세, 그 다음에 직무 평가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갈 정답은 직무 분석이 되겠습니다. 요거 잘 알아주시고요.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인사 고과 중에 기업 목표 달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검토해서 직무 태도와 업무 수행 능력을 관찰하는 평가 방법. 중요한 사실을 중심적으로 기록한다. 여기서 딱 보이죠? 이런 거 중요 사건법이라고 합니다. 15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중요 사건법 한번 확인해 주세요. 16번 인사고과의 오류 중에서 고과자의 특정한 고과 요소로부터 받은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인상이 다른 고과 요소에까지 영향을 미쳐 동일하게 평가하는 오류. 요런 거 뭐라 그랬어요? 현혹 효과, 다른 비슷한 말로 이제 후광 효과, 요렇게 말했죠. 그죠? 그래서 16번의 답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다음 승진 원칙 중 해당 기업에서 과거 조직 구성원 집단이 받았던 승진 기회와 현재 유사한 구성원 집단이 받고 있는 승진 기회를 비교하거나 해당 기업의 유사한 조직에서의 조직 구성원이 받고 있는 승진 기회 그리고 해당 기업의 승진 기회를 비교하는 것, 즉 시간적 차원과 공간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원칙. 조금 좀 복잡하게 나왔죠. 근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승진할 능력과 시기가 됐을 때 승진이 가능한가? 요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7번의 답 적정성의 원칙 1번이 되겠습니다. 요 원칙, 적정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그리고 합리성의 원칙. 요거 세 개는 알아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 세 개는 확인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8번 문제. 다음 중 조직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너무 간단하죠. 1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야 된다. 요거는 말이 안 되죠. 조직 구성원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란 말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8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중 조직원들이 리더를 신뢰할 수 있게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으며 조직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고 성취할 수 있게 하는 리더십. 요런 거 뭐라고 했습니까?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했죠. 요거 리더십에 대해서는 6가지 있는 거 무조건 외워주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표를 좀 준비했습니다.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카리스마, 코칭, 슈퍼, 셀프 요렇게 다 되어 있죠. 요런 거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승진 유형 중 하나로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직위계열상의 승진을 말한다. 조직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휘, 통제하기 위해서 서열계층으로 승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승진에서 자주 아시는 거는 이제 대용 승진, 그리고 요런 것들, 대용 승진을 좀 많이 아시고, 그 다음에 승진 나올 때 베이스업, 요거 2개를 많이 쓰시는데, 요거는 문제 딱 들어봤을 때, 그냥 직위계열, 라인 따라서 승진을 하는 요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사원이었다가 계장 됐다가 과장 됐다가 차장, 부장 요런 식으로 라인에 맞춰서 승진하는 요런 제도를 말하죠. 요런 것들 역직 승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번의 답 역직 승진이 되겠습니다. 요거 표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정답은 역직 승진 여기 나와 있고요. 2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임금의 특성 중에 기업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처음 보시는 문제죠. 여기서 이제 사회적 신분 상징 그리고 동기부여 효과, 생계비 원천 요런 것 등은 이제 임금의 특성 중에서 근로자의 특성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해당해요. 그래서 여기서 기업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거 사회적 신분 상징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번의 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번 다음 중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퇴직급여 수준은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을 책임지는 퇴직연금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부담할 수준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가 운용을 책임지는
이러한 형태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22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되게 중요해요. 확정급여랑 확정기여는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지급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정기여는 회사가 부담해야 될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주시면 돼요.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다.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내야 될 금액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키포인트를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이익분배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창출한 부가가치 생산액을 구성원 인건비 기준으로 배분하는 제도다. 그래서 총 부가가치 곱하기 부가가치 분배율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요런 거 뭘 말하는 거예요? 러커 플랜을 말하는 거죠. 그쵸? 부가가치 증대 요거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23번의 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복리후생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복리후생 제도의 설계 원칙은 크게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종업원의 욕구 충족, 그 다음에 종업원이 참여한다. 그리고 다수 혜택,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 그리고 지불 능력이 있는가. 요런 것들이 복리후생 제도 설계의 원래 원칙입니다.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우세한 임금 수준의 원칙이 되겠죠. 2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볼게요. 근로소득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비과세 대상은 많이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 거는 식대,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 육아수당, 그 다음에 야간근로수당 이렇게 4가지 되게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쵸? 요 중에서 비과세 대상이 아닌 거 25번의 답 4번입니다. 요거 이제 조건을 생각을 안 하셔가지고 4번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임직원에게 월 20만원의 자가운전 보조금을 준다고 얘가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종업원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요. 종업원이. 그리고 요거를 업무에 이용할 때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받는다고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도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2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준비해놨죠. 요거 프린트에도 있어요. 요약본에도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조건 같은 거 꼭 한번 보시고 조건도 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적인 부분도 외워주시면 좀 더 좋아요. 26번 문제. 괄호 안에 들어갈 두 용어를 순서대로 적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뭐는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그 다음에 뭐뭐는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첫 번째 거는 딱 봤을 때 우리가 아플 때 해주는 거죠. 이런 거 건강보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근로자가 실업했을 때 주는 거 실업급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이런 거 고용보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26번의 답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되겠습니다. 27번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는 이라고 나왔습니다. 뭐뭐란 소득 또는 수입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상대방이 내야 할 세금을 국가 대신하여 징수하고 납부하는 조세 방법이다. ERP 회계하신 분들은 너무 자주 보는 용어죠.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원천징수라고 하죠. 그죠? 27번의 답 원천징수가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조합원들 중에서 조합 가입 의사가 없는 자에게 조합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하나 조합비를 납입하여 하는 제도 요런 거 되게 많이 나온다 그랬죠. 요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입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입비를 대신 조합비를 내야 하는 이러한 제도 뭐라고 합니까? 에이전시 숍이라고 하죠.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28번의 답 4번이 되겠습니다.
클로즈드 숍, 그리고 유니언 숍, 오픈 숍 요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단체 교섭의 절차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체 교섭의 절차 순서 적어놔 드렸죠. 처음에 교섭 준비, 그 다음에 예비 교섭, 본 교섭, 마무리 교섭, 그 다음에 교섭의 평가라고 했습니다. 마무리 교섭이 맨 마지막이 아니에요. 교섭 평가가 맨 마지막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9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노동쟁의 행위에서 긴급 조정을 결정하는 기관 요렇게 나와 있죠. 긴급 조정이라는 거는 이제 정부가 긴급 조치로 조정을 하는 그러한 제도라고 했죠. 그렇죠? 요거 누가 결정을 하냐? 노동부 장관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노동부 장관인 거 외워 주셔야 돼요. 긴급 조정.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키포인트 이렇게 집어드렸으니까 요거 확인해 주세요. 31번 다음 중 보기에서 기역 니은에 들어갈 용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역은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근, 배치 전환, 그리고 휴직 등이 성립됐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 뭐라고 합니까? 불이익 대우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기역은 불이익 대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어느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탈퇴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것, 요런 거 되게 많이 나오죠. 황견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역은 불이익 취급 행위, 그리고 불이익 대우, 니은은 황견 계약이 되겠습니다. 31번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단체 교섭의 거부까지, 요거까지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2번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뭐뭐를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요거 되게 쉬운 용어인데 머릿속에 안 떠올라가지고 못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거 뭐라고 하냐면 휴게 시간이라고 합니다. 휴식 시간 아니에요. 휴게 시간이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32번의 정답 휴게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기에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는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처음 보시는 걸 거예요. 모어는 노사 당사자 간의 새로운 권리관계 창출을 위해서 단체 교섭 과정에서 주장 불일치로 나타나는 분쟁 상태를 말한다 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확실한 정답은 이익 분쟁이 됩니다. 요거 분쟁 상태를 나타낸다 라고 했으니까 근데 요런 용어는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확인만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인사 3회 기출문제가 끝났습니다.